그 김현철 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민등록증 뽑으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한번 설명했었는데 세대주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를 풀 김현철 씨가 세대주인 거 확인하고 본인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뒤에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책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요거 일단 켜놓고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본인은요, 소득이나 나이 요건 생각할 것도 없이 일단 무조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럼 부인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이 박정은 씨가 부인인데요. 일단은 나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선생님 지금 이 말 하는 게 옳은 말일까요? 그쵸. 선생님,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이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은 충족이 되는 거고, 이제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이 박정은 씨가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래요. 자, 위에서 배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세금 관련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몇이라 그랬죠? 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마침 박정은 씨가 500만 원이 총 급여액이라고 했으니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 요건은 제한 없고 소득 요건이 충족이 되니까 이 박정은 씨는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딱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할 때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딱 비교를 해보고 결과를 내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도 해볼게요. 자녀 김장일 씨 한번 봅시다. 자, 김장일 씨는 일단 나이 먼저 확인해야 되겠네요. 2020년에서 96년 빼봐요. 몇 살이죠, 이 사람? 25살이죠. 그래서 25살은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선생님이 20세 미만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소득 요건을 볼 필요도 없이 이 사람은 기본 요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문제에서 일단은 뭐 소득에 관련된 문제도 없었어. 그래서 일단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김차일 씨 해보세요. 김차일 씨 00년생이네. 그럼 몇 살이야? 2020년에서 빼면은 21살이네. 만 20세 초과했다. 그죠? 그러면은 얘도 나이 볼 것도 없이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김두식 씨. 재밌지 않아요? 김두식 씨는 이제 나이랑 부모님들인 것 같은데 나이랑 소득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39년생이에요. 2020년 빼기 1939년 하면은 81세시네요. 81세인 부모님인데 아버님인데 81세. 그럼 이거 일단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60세 이상이니까, 만 60세 이상이니까. 자, 그리고 이 김두식 씨에 관련된 그 내용이 밑에 문제 2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김두식은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그때 봤던 그 학습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원고 소득은 원고료에 관련된 수입은 어떤 소득에 해당이 될까요? 근로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뭐 퇴직소득도 있고 기타 소득도 있고 이렇게 막 있었잖아요. 거기에 원고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맞아요. 지금 이 원고료는 기타 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기타 소득의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죠.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는데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소득의 원고료 같은 경우는 60%를 공제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고료 수입이 200만 원 있어요. 원고료 소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60%를 공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20만 원 곱하기 60%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2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빼는 거예요. 60%를 빼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8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기준을 계산을 한번 하고
소득 60%를 공제하고 이 80만 원이 300만 원 이하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80만 원, 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득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도식 씨는 나이도 해당이 되고 소득 요건도 해당이 되니까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도식 씨는 해당이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원고료 수입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기타 소득은요. 소득 금액이 300만 원 미하여야 되는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되는 걸 빼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공제되는 그 퍼센트가 원고료의 경우에는 60%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의 60%를 계산해서 12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출하면 200만 원에서 빼주면 이 결과적인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로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선생님 근데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나이 81세라는 걸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본공제도 중요하지만 추가공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추가공제에서 경로우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로우대는 몇 세 이상이 돼야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을까요? 자, 옆에 있죠?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만 70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김두식 씨 같은 아버님의 경우에는 경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경로 추가금은 보통 한 명에 100만 원씩인데 일단은 된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밑에 황순이 어머님도 궁금합니다. 좋아요. 자, 이 황순이 씨는 43년생이네요. 자, 그럼 2020년에서 1943년 빼주면 몇 살이게요? 77세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이 요건에 일단 해당되는 거 맞죠? 60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황순이 어머님도 경로우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만 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황순이 씨의 소득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소득은 3번 문제에 있네요. 황순이 씨는 일용 근로소득 6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왠지 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얘기하면서 일용 근로자들은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일용 근로소득이 600만 원 있는 거는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황순이 씨는 나이도 6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의 소득 요건도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거를 고르기 전에 일단은 추가공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 형아인가? 지금 이 김종철 씨가 65년생이니까 동생이네요. 이 동생은 볼게요. 자, 동생은 나이가 67년생인데 그럼 이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 김재철 씨가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적 장애인이래요. 자,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죠. 부인과 그러니까 배우자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지철 씨는 나이를 계산할 필요 없이 일단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소득 먼저 볼게요. 자, 그리고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대요. 그럼 없으면은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으로 해당이 되는 김재철 씨는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김재철 씨는 여기 써놨던 것처럼 장애인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제일 많은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명당 200만 원으로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학교에 왔어가지고 바로 실습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따다다닥 치는 연습을 시켰을 텐데, 일단 그거를 우리가 계약하고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선생님이랑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당 1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하나씩 살펴봤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었나요? 네, 일단 본인 해당됐고요. 박정은 씨도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김정일 씨랑 김차희 씨는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안 된다고 했었던 거 확인하셨죠? 그럼 얘는 안 되고, 부모님 계신데 두 분 다 60세 이상이니까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철 씨는 지금 그 소득도 없고 장애인에 해당돼가지고 이 형제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는 지금 총 5명이 해당됩니다 라고 일단 식을 세워둘게요. 자, 그리고 추가 공제가 있었는데요. 추가 공제 중에서 일단은 경로우대 봤었던 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경로우대는 한 명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부모님 두 분 다 만 70세 넘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두 분 다 지금 추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100만 원씩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정리하고, 또 있었죠, 여러분들? 뭐 있었죠? 맞아요. 지금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이 김재철 형제 해당이 되는, 동생 해당이 되는 이 장애인에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명, 장애인은 얼마? 2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무조건 이제 이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50만 원 곱하기 5 하면은 750만 원에다가 단위를 생각할게요. 경로우대 1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우대 200만 원 해가지고 1,050만 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현철 씨의 인적 공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기본공제랑 추가공제랑 몇 명씩 해가지고 1,050만 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선생님이 과제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선생님이랑 우리들만의 룰이라고 생각하고 꼭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익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